연골의 핵심 성분인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콘드로이친은 20대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40대에는 20대의 절반밖에 남지가 않고요. 70대 이후에는 거의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오메 70대는 없어. 네, 안타깝지만 원래 촘촘하고 건강하던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고 끊어지고 그 크기마저 줄어들면서 결국은 제 기능을 수행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슈키는 나이가 들수록 그 체내 콘드로이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챙겨 드시기 시작한 건가요? 네, 저도 이제 늦게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고 뭘 어떻게 관리를 잘할까 찾던 도중에 정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좋아진다는 걸 알고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도 아주 점차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콘드로이친이 줄어들수록 이게 연골도 망가지고 그 연골 이제 관절 건강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린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연골 속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모형을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정상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쿠션이 있다. 이렇게 연골의 탄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충격을 줘도 관절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데요. 네. 반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고 끊어진 연골에 같은 충격을 가하면 연골에 탄력이 없으니까 관절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끊어져 버리고. 관절이 부서져. 세상에 그냥 힘없이 파사삭 부셔지네. 어떻게 저렇게 막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관절 속 안전거리인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는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해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추천하는 무릎 관절염 관리를 위한 10가지 항목에 콘드로이친이 속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콘드로이틴을 잘 보충해주면 연골을 지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부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골 건강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골의 부피인데요. 연골이 닳는다는 것은 결국 연골의 부피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3mm였다고 그랬잖아. 예, 3mm. 이해를 돕기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 앞에 쿠션, 솜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예. 연골이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한다면 콘드로이친은 쿠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쿠션에 솜이 빠진 상태에서 충격을 가해진다면 어떨까요? 솜이 없으면 쿠션 기능을 못하니까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골도 마찬가지인데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달아 없어지겠죠? 아이고. 이제 쿠션에다 솜을 채워서 빵빵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쿠션에 솜을 빵빵하게 해야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듯이 맞아요. 콘드로이친이 충분해야 연골의 부피 유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 네, 실제로 콘드로이친이 연골 부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6주간 각 300mg, 600mg, 900mg을 투여를 했는데요. 콘드로이친의 용량이 늘어날수록 연골 세포 분해가 억제가 됐으며 연골 부피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더 이상 안 닳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네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뒤에 6개월 또 12개월 후에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대조군보다 콘드로이친 섭취군에서 연골 부피 손상이 전체적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통증 있을 때마다 연골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그치, 연골주사 맞- 네, 맞아, 이 나도 주사가 많이 들었어, 어른들한테. 연골 부피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재생은 좀 안 됩니다. 재생이 안 돼? 근데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이제 관절약 주사가 연골의 주성분인 히알루로산, 콜라겐 이런 걸 보충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주로 관절염 초기, 중기 이럴 때는 이제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연골이 한 4기 정도까지 많이 닳아 있다면 효과를 잘 기대하기 어렵죠. 자, 관절 속 안전거리를 지키는 쇼킨의 비결, 콘드로이친에 관한 검증톡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국 선생님이 읽어주실까요? 연골에 영양을 더하는 콘드로이친. 연골은 혈관 대신 연골을 감싸고 있는 활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콘드로이친은 연골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조에 있는 스펀지를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골은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압박이 가해지면서 눌리고 또 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액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노폐물이 배출되는 대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압력으로. 아, 연골이 압력을 잘 받아야 영양 공급이나 노폐물 배출이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연골이 눌리고 되돌아오기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탄력 유지를 돕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이 연골에 영향을 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탄력이 중요해. 그렇다면 이제 콘드로이신이 풍부할수록 영양분이 연골로 골고루 흡수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연골에 영양을 더하는 콘드로이친은 히알루론산과 케라틴 황산에 비해서 연골 세포의 결합력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콘드로이친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서 연골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쇼키는 관절 건강을 위해 콘드로이친도 직접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소유래 콘드로이친이 우리 연골 콘드로이친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소율에. 이제 연골에 영양을 더하는 콘드로이친을 보충하기 위해선 흡수율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균이 섭취한 소유래 콘드로이친은 인간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선택했네요. 네, 잘하셨어요. 콘드로이친에 관한 두 번째 검증톡 확인해 볼게요. 이지원 선생님이 읽어주실까요? 관절의 마찰을 나누는 콘드로이친. 관절 사이에서 생기는 마찰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건가요? 네, 관절염은 관절이 맞닿는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 간격을 잘 유지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절의 간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 관절 마찰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관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관절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지면은 염증이 이제 생기게 돼요. 염증이 제일 무서운 거. 자,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관절이 더 뻣뻣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지긋지긋한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콘드로이친이 관절의 간격의 유지를 도와서 마찰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우와. 이제 염증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통증도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막 씻겨서 내려가니까 속이 진짜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서. 와, 그러니까 염증만 없어도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콘드로이친이 관절 사이 간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콘드로이친을 1년간 섭취한 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줄어들었지만 콘드로이친 섭취군은 관절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됐다고 합니다.